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임시 개장한 군산 무녀도 오션팔레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 최대 3,000명 방문이 예상되지만 확보된 주차면은 300여 면에 불과합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 장소가 역사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계획했던 식량영단의 밀서가 방탈출 게임 콘텐츠로 마련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1919년 당시 미션을 풀고 암호를 해독하며 방을 탈출하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 흥미롭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임시개장 첫날을 맞은 군산 무녀도 오션팔레트의 주차 공간이 빠르게 채워지며 정식 개장 이후 주차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0명, 최대 3,000명 방문이 예상되지만 확보된 주차면은 300여 면에 불과해 성수기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개장 첫날을 맞은 무녀도 오션팔레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이어서 아직 이용객은 많지 않았지만 이미 일부 주차장은 차량으로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정식 개장 이후입니다. 하루 1,000명, 성수기에는 최대 3,000명까지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벌써부터 주차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확보된 주차 공간은 모두 312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하루 이용객 1,000명을 기준으로 차량 한 대당 3명이 탑승하는 상황을 가정해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119대 규모였던 주차장은 주차난 우려가 제기되자 193대가 추가 확보돼 현재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섬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대부분 방문객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주차 공간만으로는 성수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을 1,000명에서 1,200명으로 봤을 때 주차면 300명 정도가 사실상 그 이상을 받았을 때 무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치 또한 지금 현재 풀장에 있는 위치와 굉장히 이격거리가 커서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개장 전부터 주차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군산시는 인근 시유지를 활용하거나 사유지를 매입해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허가를 거쳐 내년 여름 이전까지 추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타 물놀이 시설 대비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오늘 개장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전면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구역이기 때문에 임시주차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 통합 개발 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놨고요. 임시 개장에 들어간 무녀도 오션팔레트. 정식 개장을 앞두고 주차 대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KCN 금강방송이 보도한 무녀도 오션팔레트 부실 논란과 관련해 김재준 군산시장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 현장을 방문해 운영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시설 전반을 세밀히 살폈습니다. 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충분한 안전이 확보된 이후 단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오션팔레트는 핵심 시설인 레저레이크에서 설계 부실로 누수가 발생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하 침수로 인한 집안 악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원택 도지사가 어제 문성효 새만금 개발청장과 새만금 주요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지사와 문 청장은 새만금 주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전북 성장 기회 확보를 위해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지역 기업 참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새만금이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용지와 전력, 용수, 교통, 물류 등 핵심 기반 시설이 적기에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루 산업개발이 새만금에 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을 추진합니다. 블루 산업개발은 최근 한 2차 전지 기업의 배터리 재활용 사업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만간 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블루 산업개발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 15,000제곱미터 부지를 배터리 순환 자원화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후속 설비 투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블루 산업개발은 기존 폐지 관련 사업에서 축적한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인 배터리 재활용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산 월명동 만리단길이 중기부의 유망 골목 상권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만리단길은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유망 골목 상권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로 군산시는 4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객주상회 브랜드 개발과 홍보 콘텐츠 제작, 야시장 운영 등을 진행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삼배채굴 시범 양식에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옥도면 장자도 해역에 삼배채굴 칩해 3만 마리를 입식했습니다. 이번에 입식한 삼배채굴은 일반 굴과 달리 번식 능력이 없어 성장 속도가 빠르고 여름철에도 품질이 안정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군산시는 김해 편중된 양식 구조를 다변화하고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제10대 전반기 의회 슬로건으로 시민의 마음을 담아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선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이 같은 슬로건을 마련했습니다. 실천 방향으로는 현장 중심 의회와 공정한 원칙 의회, 혁신 의회, 협력 의회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다음 달 15일 전북에서 순회 경선과 전북도당 당원대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됩니다.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제가 전당대회에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전북은 민주당 권리당원만 19만여 명에 달해 전당대회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 구조선식량영단 군산 출장소가 참여형 역사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미션을 풀고 암호를 해독하며 방을 탈출하는데요. 단순한 보는 전시를 넘어 직접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 흥미롭다는 반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근대 시대를 재현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곳곳에 놓인 그림과 단서들, 마치 과거로 돌아온 듯 생생합니다. 군산 9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입니다.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는 일제가 호남 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검사와 보관 등을 담당하던 곳으로 당시 식량 수탈의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 근대문화유산입니다. 이곳이 참여형 역사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역사와 방탈출 체험 콘텐츠인 식량영단의 밀서가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독립운동가가 남긴 의문의 편지를 받고 1919년으로 돌아가 근대 역사 속 주인공이 되어 퍼즐을 풀고 숨겨진 암호를 해독해 방을 탈출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진행해 159명의 참가자들이 방탈출에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시를 단순히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에 더욱 생생하다는 반응입니다.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우리가 뭔가 독립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스릴도 있고 만족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슴이 웅크랬다.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군산시는 내년부터 새로운 이야기로 방탈출 역사 체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달 중 2층 전시 공간에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추가해 볼거리와 체험 요소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2차 콘텐츠인 식량영단의 사라진 쌀가머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 보완하여 체험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약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공간으로 탈바꿈한 조선식량영단 군산출 장소.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역사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장마가 늦어지면서 섬진강댐에 오늘부터 가뭄 관심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강수량은 306mm로 평년의 64%에 그쳤고 장마까지 늦어지면서 가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섬진강댐 저수율은 현재 24%로 20일 만에 10%포인트 하락하며 저수량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호남평야 농업용수의 주요 공급원인 섬진강댐 저수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벼농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차로 적색 전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완주군의 한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지만 피해자도 주의 의무와 제한속도 초과 등 사고 발생에 기여해 보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없이 낚시객을 이송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미신고 상태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70대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3시쯤 군산 옥도면 문여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배에 승객을 태워 갯바위에 내려주는 등 미신고 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신고 낚시어선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승선자 명부도 관리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도내 주택시장에서 인허가는 크게 늘었지만 착공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내 주택 인허가는 1,49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753가구보다 98.7%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109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달 1,333가구보다 91.8% 급감했습니다. 이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어려움, 미분양 부담 등이 겹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내 콩 재배 면적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 콩 재배 면적은 68,625헥타르로 전년 대비 7.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직불제 개편으로 백태와 콩나물콩 등의 생산이 제한되고 정부 수매 물량도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내 8곳의 해수욕장들이 오늘부터 차례대로 개장합니다. 도에 따르면 부안의 변산과 고사포, 모항, 위도 해수욕장이 오늘 개장합니다. 또 군산 선유도와 고창의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은 오는 10일에 문을 엽니다. 개장한 해수욕장들은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동구 도의원이 제13대 도의회 전반기 경제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도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김 의원이 재석 의원 44명 가운데 43표를 얻어 경제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새만금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SOC 확충 등 도내 핵심 경제 현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군산을 지역구로 둔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새만금과 군산의 산업 경제 현안 추진에도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컴퓨터와 통신비 등 교육 정보화 지원을 확대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컴퓨터 지원 물량을 기존 500대에서 1,070대로 늘립니다. 또 18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컴퓨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자녀 가운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고 인터넷 통신비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다음 달부터 1년간 월 17,600원씩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의사단체가 전북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공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3일 호소문을 통해 비수도권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중단 위기는 전국적 붕괴의 신호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소수의 전문의로 유지되는 열악한 현실 개선을 위해 의료진 육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도 전북대병원의 운영 차질은 전국적인 의료인력 공백의 결과라며 보건복지부와 국회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전주시의회 비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을 향해 협치 제도화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10명은 교섭단체인 혁신진보시민연대를 구성하고 향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는 원구성 과정에서 교섭단체 간 사전협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중심의 일방적인 원구성을 탈피해야 한다며 앞으로 교섭단체 운영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5개 시군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주거지 정비와 동네 활성화 등을 위한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에 남원과 김제, 장수 등 5개 시군을 선정해 국비 461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들 지역에는 공실점포를 활용한 창업공간 조성과 관광객을 위한 체류시설 구축, 주민 맞춤형 복합공간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정호 익산시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취약계층 밥차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이리중앙교회 식당에서 가진 하림과 함께하는 다이로운 밥차에서 취약계층 4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최 시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단과 함께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취약계층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 소통 행정을 벌였습니다. 익산 시민역사기록관에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16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기록관 전시실을 둘러보며 익산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을 살펴보고 기록 속에 담긴 단서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퀴즈 탐험을 하게 됩니다. 익산 시민역사기록관은 시민들이 기증한 기록물로 구성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전국 육상경기대회가 내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대회에는 중고등학부와 대학부, 일반부 선수단 등 전국의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U20 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발 기준이 되는 마지막 대회입니다. 또 경보 경기가 열리는 5일에는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신재생 자원센터 앞 삼거리부터 원팔 봉사거리 구간의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제10대 군산시의회가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에 들어갑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제285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운영위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공모사업 3건 등 모두 9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군산 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열린 전북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거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군산 부설초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21개 작품을 출품해 금상 1명, 은상 4명, 동상 6명 등 모두 11명이 입상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창의성과 실용성이 인정된 결과로 지도교사들도 발명교육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군산 부설초는 융합형 과학교육과 학생 중심의 탐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도령 갈비탕을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대표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착한 가게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9도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